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통일교인 추정 명단을 확보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처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비상겸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인데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좀 어떤 걸 확인하려는 걸까요? 일단 조금 나눠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평양 무인기 작전 실행 계획을 이제 직접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려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결국에는 진짜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그런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지시를 한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을 쟁점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작전 과정에서 지금 뭐 드론 작전사라든가 합참 등 이제 군 내부 보고 라인과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뭐 상당 부분 조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실과의 그런 관계성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경호처장이라든가 혹은 뭐 각 사령관들 이런 군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실시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도 뭐 연락 내역이라든가 혹은 내부 회의 자료, 뭐 보고 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 목적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일방적인 소환 통보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재구속된 이후에 계속해서 특검의 조사나 재판에 불응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출석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전에 이런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번 역시도 사실 뭐 출석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외에도 사실은 이런 특검의 조사 자체에 대해서, 수사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이 재판까지도 상당히 이제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런 특검 조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불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물론 특검 측에서는 이전까지 계속 논의가 됐던 것처럼 이런 수사 출석에 불응을 할 경우에는 강제 구인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 강제 구인을 시도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강제 구인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예. 사실 뭐 이번 특검 소환 조사에 있어서 불응을 했을 때 과연 체포영장을 또다시 추가로 발부를 받을지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일단 소환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은 하겠지만, 아무래도 실제 소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라고 특검에서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진술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특검에서는 실제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전제하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받은 그림을 장모집에 보관한 경위를 두고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은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걸로 좀 보고 있고, 문자 메시지까지 확보를 했는데 김 여사는 그냥 자랑을 한 거다, 문자 메시지 받았지 반응을 안 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특검에 또 조사를 받았고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로 이 김진우 씨가 이 그림을 받고 이것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전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특검에서는 이 김진우 씨가 이 그림을 받고 나서 김건희 씨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까지도 일단 확인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당연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림이 실제로는 이제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오빠가 자랑 삼아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위작 같아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는 뭐 전달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 그런 증여 의도 같은 것들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수사는 결국에는 실제로 이런 그림이 어떻게 그 경로가 어떻게 이동이 됐는지 그리고 뭐 소유권의 귀속 여부는 누구에게 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1만 명의 명단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집단 가입 시점과 그리고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 당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좀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검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 그리고 이제 통일교 신도 명단을 다 이제 전수 대조를 해서 이름 그리고 생년 월일이 일치하는 11만 명을 가려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일교 내부에 그런 조직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또 캠페인 등이 있어서 대량 가입이 됐는지 또 어느 시점에 주로 입당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볼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시점이 뭐 전당대회 등의 당내 그런 특정 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 또 특정 후보 지지를 하기 위해서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가입이 됐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더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은 집단적인 그런 안내 메시지가 또 언제 있었는지 또 실제로 가입 시기가 뭐 명부상 어떻게 확인됐는지 그리고 내부 지침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관련 문건이라든가 혹은 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혀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 통일교 교인 10만 명 이상이 당원으로 확인된 거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정상 범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이게 사실이라면 정당 해산 사유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 집단 가입이 정당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정당법에서는 누구든지 이제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승낙 없이 정당에 가입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강요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해당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이 신도들에 대한 당원 가입을 진행을 했다라고 밝혀지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규정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특검에서는 이 집단적인 가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것들이 신도의 그런 의사들에 반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도 밝혀내야 되긴 하지만 예. 이 부분이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정당법상 처벌 규정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현재까지 의혹을 봤을 때는 뭐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했을 때 전면적인 책임은 이 통일교 측의 관계자들이 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함께 이런 조직적인 가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해당 관련자들 역시도 형사처벌이 일단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특검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2일 구속심사에는 전 비서실장 정원주 씨도 함께 서게 되는데 통일교 총재와 비서실장이 같은 날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하나씩 조금 따져보자면 우선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라는 점 자체는 이제 그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혐의가 소명이 되었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도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돈을 준 측 통일교의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혐의도 충분히 소명이 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학자 총재가 이것을 직접 지시하고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한 건데 일단 지금 한 총재 역시도 돈을 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사실은 소명이 상당히 좀 쉬운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뭐 혐의의 중대성이라든가 혹은 소명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그런 입장이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쟁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이 또 다뤄져야 될 겁니다. 일단 도주의 우려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진해서 출석을 했다. 이전까지의 출석을 불응했던 이유는 건강상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혐의의 소명 정도보다는 조금 더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도 비교적 좀 다루어질 만한 쟁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이 한학자 총재가 결국에는 혐의들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했던 도주의 우려와 비슷하게 이 자진해서 출석을 했던 만큼 또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던 만큼 앞으로의 그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라는 점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도주의 우려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학자 총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에게 이 1억을 건넨 혐의를 세뱃돈을 준 거라고 부인을 했는데 특검은 지금 현금과 강봉권을 5천만 원씩 나눠 담고 또 왕자수 포장지까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거들만으로도 좀 혐의 입증이 가능할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혐의 입증이 상당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세뱃돈 명목으로 돈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결국에는 돈을 전달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권성동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인데 조금 주목할 점은 결국에는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확보한 그런 자료들 현금 사진이라든가 혹은 광봉권 형태임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자료 또 자수 포장지 그 밖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메시지가 충분히 확보가 됐기 때문에 결국 한 총재 입장에서는 돈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제 세뱃돈을 준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현금을 줬다라는 사실 자체는 또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혐의 입증이 상당 수준 됐다라고 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현금으로 불법 정치 자금 등이 전달됐을 때 이런 사실과 관련된 그런 밀접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관련된 사진들까지도 확보가 됐고 심지어는 전달자의 진술도 확보가 됐으니까 혐의 입증 정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는 금원이 전달될 시기라든가 혹은 그런 대가성까지도 충분하게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검 입장에서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혐의 입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자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총재 입장에서는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일부 인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에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구속영장의 가능성도 이미 좀 시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부인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내가 부인을 해도 되는 내용들 혹은 부인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상당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최소한 돈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일단 고정적인 사실관계다라고 판단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전달 사실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다만 이제 그 목적, 그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것은 결국에는 향후에 멀리 봤을 때는 이 재판 과정에서의 그런 변론 내용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 앞에 닥칠 수 있는 그런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은 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자금 일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걸로도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추가 기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결국에는 특검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로 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해당 금원이 결국에는 전달된 이유가 당시에 이제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조사는 결국 이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를 추가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회계 자료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역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밖에 추가적인 그런 현금이 전달된 혹은 금품이 전달된 흔적이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런 금원이나 혹은 금품들이 전달되었다라고 보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제 뇌물죄 혐의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특검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 수사 상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